여러분 안녕하세요. 승미시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3학년도 하반기 국어인간공법 영상입니다. 제가 다른 과목과 달리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 생활 습관적인 거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 설명이나 커리 설명으로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침에 낯선 지문을 풀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8시부터 한 10시 반까지 이 한 2시간 반 정도를 수능 리듬에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계실 거고, 그 과정에서 이 2시간 반은 아침 시간은 국어 공부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이 시간 동안 어떤 학생들은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나에게 익숙한 기출지문만을 보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아침 8시부터 10시 반까지 이 2시간 반 동안은 이 남은 기간 최대한 여러분이 낯선 지문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강 같은 거는 공부가 끝나고 저녁에 다시 국어 공부를 시작할 때 그때 들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여러분의 집중력 시간을 80분에서 150분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국어 시험을 딱 80분간 보는데 그 정도만 평소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거 풀면서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그러면 집중력이 실전에서는 한 60분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침 8시에 딱 앉자마자 바로 모의고사 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낯선 모의고사로. 그렇게 해서 이감 같은 모의고사를 9시 20분까지 80분 동안 풀고, 그 다음에 기출 같은 익숙한 지문으로 또 60분 잡고 기출을 딱 푸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남은 시간은 인강민철 같은 주간지 지문을 풀면서 10시 반까지 최대한 150분간 화장실도 안 가고 국어 공부를 완벽하게 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50분을 평소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니까 수능장에서 온전히 80분을 다 집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남은 기간 80분 모의고사 보는 시간이 아니라 150분 동안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서 모의고사 2개를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서 집중력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막판으로 갈수록 국어 공부량을 늘리자입니다. 이때 국어 공부량은 인강은 포함되지 않고 순전히 국어 텍스트를 읽는 양을 늘리자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프랑스로 한 달간 해외여행을 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해외를 가서 이제 불어로 된 건 읽겠지만 이제 한글은 한 글자도 안 보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텍스트를 읽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글이 뻑뻑하게 읽히고 오랜만에 한글을 보니까 글이 잘 안 읽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와 반대로 여러분이 진짜 몰입해서 글을 많이 읽고 텍스트를 많이 접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본다든지 하면 글이 되게 평소보다 술술 읽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적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어나 외국어 같이 이런 언어 영역은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많은 텍스트를 접하고 많이 생각해보는 이런 그 공부량을 늘리는 게 수능장에 갔을 때 글을 좀 빨아들이는, 정보를 흡수하는 능력을 올려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y는 x 함수를 그리면서 계속 국어 공부량을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이상적인 국어 실무 푸는 루틴을 만들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윤도형 통합과학 시스템이라는 것에서 이신혁T라는 아이디가 쓴 글이 되게 좋았어서 제가 거기다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국어 1등급 말고 2등급은 확실히 받자는 그런 취지로 이런 글을 올렸어요. 먼저 화작을 풀고 그 다음에 그 문학을 풀고 그 다음에 독서로는 이제 3문제짜리니까 풀고 그 다음에 그 6문제짜리 지문에서는 어휘 문제만 딱 풀고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 2지문을 풀고 다시 돌아와서 그 6개의 그 비문학 문제 있는 그 지문에서 글의 형식을 묻는 문제는 그냥 빠르게 글 훑으면서 풀고 나머지 4문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개수를 세서 가장 번호가 적은 답으로 밀어서 찍는다. 이런 전략으로 2등급을 받자는 취지의 글을 썼더라고요. 이 글이 이상적인 국어 풀이라서 제가 소개하는 게 아니고 이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등급에 맞는 혹은 여러분의 그 국어의 능력에 맞는, 누구는 비문학이 강하고 누구는 문학이 약하니까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국어를 영역별로 푸는 습관이 다를 텐데 이런 것들 중에 최적의 루틴을 찾아서 여러분의 최적의 루틴을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모의고사 훈련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생활습관 관련된 4가지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금부터는 국어 영역별로
이제 정말 중요한 것들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제가 티어를 정리해가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있는 이 티어들을 뭐 파이널 기간에 전부 다 해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들은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학습을 해오셨어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긴 거예요. 이 중에 1순위부터 3순위까지는 필수고 4순위, 5순위는 선택적으로 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남은 기간 여러분이 복습을 한다면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 위주로 복습을 주로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국어 공부를 소홀히 해온 분들이라면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 제가 1순위부터 3순위까지는 필수라고 말했죠.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끝내고 수능장에 들어가자는 취지로 말하는 거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들을 지금까지 제대로 했다면 뭐 불안해하지 말자, 다른 걸 뭐 더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독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이걸 파이널 때 전부 다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이 순위가 높은 것들 위주로 반드시 파이널 기간에 복습을 해주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독서에서 1티어는 1, 7학년도부터 2, 3학년도까지의 6월, 9월 수능 평가원 7개년 기출입니다. 이 7개년 기출 중에서도 1학년도 이후에 4개년 기출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7개년 독서를 공부할 때는 당연히 지문의 구조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정보량이 쏟아지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리고 PSQA 이런 것도 배운 거 있죠? 이렇게 지문 위주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때 문제 위주로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문장들이 지문에서 문제어가 돼서 이 선지어가 되는지, 그리고 한 문단의 특정 정보와 다른 문단의 정보가 어떻게 결합돼서 선지어가 되는지, 그리고 보기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단순 내용 일치가 아닌 추론형 선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등이 다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7개년 기출은 정말 여러 번 보고 다 암기하고 수능장에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좋겠고, 보통 강사분들이 파이널 강좌, 예컨대 우기분이라든지 아니면 아수라 일지라든지 유대종의 미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올해 6월, 9월 그러니까 2, 3학년도 6편, 9편과 함께 주로 이 7개년 기출을 엮어서 공부할 수 있게끔 교재나 워크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널 강좌를 듣는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마지막 복습이 될 것입니다. 파이널 강좌를 안 듣는다고 하면 스스로 7개년 기출을 이제 공부하면 되는데, 뭐 뽑아서 공부해도 좋고, 아니면 뭐 마달 1권이나 홀수, 나기출 같은 교재로 마무리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순위와 3순위는 각각 1, 7학년도 이전의 옛기출과 올해 사설 모의고사, 예컨대 이감, 상상, 한수, 바탕, 강대 K에 수록된 독서 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순위와 3순위는 등급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1, 2등급 학생들에게는 옛기출이 최근 기출보다 쉽기 때문에 실력 향상 면에서는 차라리 사설 모의고사 독서 지문을 많이 접하는 게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3등급 이하 학생들에게 사설 모의고사 독서 지문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1, 7학년도 이전에 옛기출 지문으로 실력을 단단하게 만들고 사설 모의고사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설 모의고사 독서 지문들은 사설 주간지의 지문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EBS도 반영된 지문들이고요. 예를 들면 이감 모의고사랑 간슬계 중 뭐를 우선으로 독서에 한해서 공부해야 하냐고 한다면 당연히 이감 모의고사 지문이 1티어 지문으로 수록이 되고, 그 이하 티어 지문들이 간슬계에 수록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간슬계나 상상력, 한주 같은 사설 주간지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이감, 상상, 한수, 바탕 등 실무를 여러 회사 것을 푸는 게 오히려 억지로 사설 주간지 어렵게 구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설 모의고사 독서 지문들은 최근 4개년 독서 지문과 글의 구조나 문제에서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을 유사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출 공부가 잘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기출을 복습하는 효과도 같습니다. 3순위까지가 필수고 4순위부터는 필수는 아닌데요. 독서에 있어 4순위로 저는 EBS 독서 배경지식 컨텐츠를 꼽습니다. EBS 독서 지문들을 정리한 채로 사설 모의고사나 사설 주간지를 풀면 가장 좋은 게 지식의 누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EBS 수특에서 이런 주제의 지문을 읽어보고, 그리고 관련된 문제와 비슷한 주제의 지문들을 모의고사나 주간지를 풀 때 접하면 지식 체계가 넓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의 누적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수능과 평가원이 두 지문씩 EBS 독서를 연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올해 수능에서도 여러분이 EBS 독서 배경지식을 다 정리한 채로 수능장에 들어가면 특정 문단을 읽을 때 EBS 연계라고 하면 빠르게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글 자체 이해에도 도움을 주어 시간 단축과 문제를 맞추는 정답률을 높여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EBS 독서 배경 지식은 세 가지 경로로 얻을 수 있는데,
첫째로는 당연히 EBS 특수한 원본 교재로 대비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제가 중반기 영상부터 추천하는 EBS 수특 사용 설명서와 수완 사용 설명서로 공부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오르비 독스라는 곳에 2023 EBS 배경 지식의 이해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EBS 독서를 정리하기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수한 사용 설명서를 가장 추천하는데,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지금 보기에 부담이 된다면 오르비 독스에 있는 걸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순위로는 저는 교육청, 사관, 리트 선별 지문과 사설 주간지의 지문을 꼽는데요. 보통 교육청 사관 선별은 인강 강사들의 워크북이나 주간지에 포함되어 있고, 이제 리트 선별 같은 경우에는 중반기에 고난도 독서를 대비하는 강좌 교재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사설 주간지에는 올해 S급이면서 가장 글을 예쁘게, 문제를 예쁘게 만든 거는 다 사설 모의고사에 있고, 그 이하, A급 이하의 지문들이나 작년이나 재작년에 만든 우수한 독서 지문들이 수록이 됩니다. 지금 시기에 리트를 푸는 건 1등급이 아닌 이상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웬만하면 지금 시기에는 고난도 지문은 이감이나 한수, 상상 같은 사설 실무로 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3등급 이하의 낮은 등급이라면 교육청 사관 선별 지문을 푸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문들을 푸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해력을 올리기 위함이고, 기출만큼 너무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는 없고, 기출에서 배운 태도를 견지한 채로 낯선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면 충분합니다. 5순위에 해당하는 지문들을 지금까지 많이 안 풀었더라도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많이 접하면서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저는 남은 기간 주구장창 인강을 듣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인데요. 문학도 제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티어를 정해서 여러분께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문학에서 1티어는 독서와 마찬가지로 7개년 기출입니다. 이 강사 X 슐랭 이원준 선생님 편 영상에서 이원준 선생님이 언급하신 게 17학년도 이후부터는 수능 문학이 일상 언어적인 거를 묻고 있다고 했고, 그 트렌드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7개년 문학이 이제 바이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순위로는 독서와 달리 17학년도 이전의 옛기출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통 13학년도부터 16학년도까지의 문학 기출들은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이 태도잡기에 좋은 지문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현대시나 고전시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도 이하 옛기출 중에서 시 읽는 법 관련해서 태도 잡기에 좋은 지문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강사들도 알기 때문에 이런 옛 문학 기출들은 강사들이 상반기에 본인들 강의의 교재 수록을 해서 시 읽는 법이나 소설 읽는 법을 가르칠 때 쓰고요. 하반기에는 파이널 강좌의 마지막 정리용으로 그 옛기출 문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설 읽는 법과 시 읽는 법을 리마인드 시키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파이널 강좌를 이용해서도 복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국어에 실력 있는 분들은 이 7개년 기출 위주로 공부하셔도 저는 마무리에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학에서 3순위는 EBS 문학 정리 강좌 교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으로 EBS 원본 교재를 가지고 정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보통 EBS I의 강의를 참고해서 문학 EBS 작품들을 정리해 나가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내신 대비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EBS 문학 작품을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수능만을 위해서 추천하는 건 메가스터디나 대성, 이투스 등의 사설 이런 회사의 강의를 참고해서 EBS 문학을 정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메가에서는 강민철의 EBS, 그리고 엄성경 선생님의 고농축 EBS가 유명한 편이고, 대성에서는 유대종 선생님의 OVS나 김상훈 선생님의 둔탁해가 유명하고, 근데 지금이 10월인데 아직까지 EBS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메가스터디의 전영태 선생님의 EBS 올 파이널 칩이 빠르게 EBS 전작품을 정리해줘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엄성경 선생님의 초고농축 EBS 같은 강의를 활용해 볼 수도 있겠고요. 대성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EBS 전작품을 정리해주는 강좌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내년에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EBS를 선별해서 정리해주는 강좌들도 있는데, 대성의 유대종 선생님의 유대종의 미 문학 파트나 혹은 이투스 김민정 선생님의 원포인트 특강 같은 것들이 EBS 중에서도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강의를 하지만 전 작품을 강의하는 게 아니고 선별해서 강의하기 때문에 EBS를 전 작품을 공부한 학생이 마무리용으로 듣는 게 바람직하고, 정 시간이 없으면 이런 걸로 정리하는 것도 최후의 선택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학에서 4순위는 올해 EBS 연계 문학 사설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이감, 상상, 한수, 바탕에 실린 문학 EBS 연계 지문들,
혹은 간쓸개, 이 상상력, 한주 같은 사설 주간지 EBS 문학을 연계한 지문들이 이제 사순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EBS 연계 지문과 문제들은 이미 여러분이 EBS 문학을 한번 전체를 다 정리한 채로 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스피디하게 푸는 것도 가능하고 지문을 통해 더 작품을 깊게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이제 누적되는 공부를 위해서는 EBS 문학을 반드시 전 작품을 한번 정리하고 푸는 게 좋다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5순위로는 이제 EBS 비연계 문학 지문들입니다. 교육청, 사관, 선별 지문이 이에 해당하고 푸는 목적은 문학 실력 향상 혹은 강사들에게 배운 문학 갈래별 읽기 최하를 위해 푸는 컨텐츠인데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비연계보다는 연계 지문 위주로 학습하는 것, 즉 사순위 지문을 풀어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언매인데요. 언매는 1순위와 2순위가 필수고 이제 3순위부터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언매에서 1순위는 언매 개념 강의를 듣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개념 강의에 주로 기출문제도 10개년이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언매 개념 강의를 들으면 저절로 10개년 기출도 함께 푸는 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언매 개념 강의로는 언매총론, 유대종 선생님이 강의죠. 혹은 전영태 선생님의 언매 올인원, 혹은 강민철 선생님의 또 언매 강의도 상당히 좋은 언매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이런 언매 개념 강의는 상반기를 이용해서 완강을 했었어야 하고 여러 번 회독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체화를 했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파이널에 그 문법 기출을 복습을 한다고 하면 저는 문법 전 문항을 이 10개년 기출을 다 보는 것보다는 정답률이 낮은 그리고 함정이 있었던 기출문제 위주로 선별적으로 기출은 복습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매체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 2개년밖에 없기 때문에 2개년 매체 기출을 꼼꼼하게 복습해서 수능을 대비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언매에서 2순위 같은 경우에는 사설 문법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설 실전 모의고사에 수록된 문법 문제 혹은 사설 주간지에 있는 문법 문제 이 외에도 이감 문법 220제나 상상 언어 매체 N제 같은 교재들을 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문법 파트는 개인적으로 개념에 대한 학습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많이 접해보면서 배운 개념을 적용해보고 그렇게 해서 개념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항상 문법 문제를 수능 끝까지 풀면서 날이 무뎌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꾸준히 푸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수는 아닌데 마지막으로 파이널 문법 정리 강좌를 활용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파이널 문법 강좌는 이제 강민철 선생님의 파이널 문법 강좌도 있고 아니면 그 김동욱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파이널 문법 강좌를 따로 뺐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강의가 길지 않습니다. 5강, 6강으로 짧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문법을 총 이제 정리할 때, 그 개념을 총 정리할 때 저는 수강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반기에 공부한 그런 교재로 여러분이 스스로 복습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수강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화작에 대해서 또 순위를 정해 드릴 건데 화작의 1순위는 1, 4학년도부터 2, 3학년도까지의 6월, 9월 수능 10개년 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작은 이 10개년 기출을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당연히 그냥 무지성으로 풀고 답 맞추고 하는 건 의미가 없고 두 가지를 좀 인지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갈래별 글읽기 방식이 무엇인지 예컨대 토론, 토의, 발표, 인터뷰 등등 각 갈래별로 읽는 방식이 존재하는데 이런 걸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양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화작 문제줄 중에서도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은 어떻게 출제가 되어 학생들을 힘들게 했는지 이렇게 오답률이 낮은 문항의 선지들과 지문을 대응하면서 킬러 화작 문제를 대비하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화작의 2순위는 올해 사설 모의고사 화작 지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즘 그 최근 이제 2, 3학년도 그리고 2학년도 이런 화작 지문들이 상당히 지엽적인 부분을 묻고 있는데 이건 언매와의 표점차를 줄이기 위해서 쪼잔하게 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경향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쪼잔한 내용일치의 경향을 반영한 이감, 상상, 한수, 바탕 모의고사의 화작 지문들을 많이 접하는 게 좋기 때문에 2순위에 넣었습니다. 화작은 2순위 아래가 없습니다. 이 정도 학습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N제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파이널 컨텐츠에 대해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근데 이 파이널 컨텐츠를 소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파이널 인강의 효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건데 사실
막판으로 갈수록 국어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강 듣느라 혼자서 지문 읽고 문제 풀고 또 기출문제 복습하고 이런 시간을 줄어든다면 정말 이거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개인적으로 파이널 국어 인강 같은 경우에 저는 세 가지의 영역에서 그나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올해 6평, 9평 분석하는 그런 강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법을 짧게 총정리해주는 강의, 그리고 세 번째로는 EBS 문학 정리를 안 했다면 EBS 문학 작품 정리해주는 강의, 이 정도만 마무리에 효과가 그나마 큰 강좌들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여러분이 상반기 중반기 했던 거를 정리해주고 리마인드 해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솔직히 반드시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최상위권도 사실 파이널 강의를 거의 많이 안 듣고요.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파이널 강좌를 듣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파이널 강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 두 번째로는 파이널 그냥 강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엄매 총정리 강의, 그리고 네 번째로는 EBS 문학 정리 강의, 이렇게 해서 4가지 영역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파이널 컨텐츠로는 파이널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있죠. 이 파이널 모의고사 해설 강의라는 거는 뭐 이감, 상상, 한수 모의고사를 가지고 이제 강사분들이 해설을 하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파이널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은 기출이 어느 정도 완벽히 정리가 된 상태가 되어야만 이런 강의를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들이 수업하는 이감, 한수, 상상 지문들은 주로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쓰여진 지문들이기에 수업 중에도 기출문제에 대해 언급을 많이 하는데, 기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이널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들어봤자 얻어가는 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문제 위주로, 또 문제 중에서도 틀린 문항만 선별적으로 해설을 보고 혼자서 실전 모의고사 푼 것을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기출을 제대로 학습해온 학생이라면 파이널 모의고사 수업을 통해 기출과 엮어서 이런 모의고사 지문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파이널 기간인 만큼 이제는 시간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지문을 해설을 다 듣기보다는 내가 풀면서 어려웠던 지문 위주로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혼자 정리할 수 있다면 혼자 정리하고 인강 들을 시간에 차라리 모의고사 하나 더 푸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외적으로 김동욱 선생님이나 이원준 선생님 같은 분들은 기출을 기반으로 모의고사 수업을 하는 게 아닌 독해력과 스키마 구조를 기반으로 글을 읽는 거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기출의 정리 유무와 관계없이 선생님들께 배운 독해력과 그리고 뭐 스키마 구조의 그 감각을 유지하고 싶으면 저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들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파이널 강좌가 파이널 컨텐츠에 해당을 하는데, 이 파이널 강좌라 함은 대표적으로 메가스터디의 강민철 선생님의 우기분, 대성마임에게는 유대종 선생님의 유대종의 미, 그리고 김승리 선생님의 아수라 일지라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강좌들의 목적은 올해죠. 2, 3학년도 6, 9평을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 과거 7개년 기출 중 이런 기출들을 마무리해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올해 6, 9평과 과거 기출을 엮어보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배운 것들을 총 정리한다는 측면이 이 파이널 강좌의 메인입니다. 이 외에도 파이널 강의마다 색깔이 좀 다른데, 예를 들면 유대종의 미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에 EBS 문학을 좀 선별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파이널 강좌들은 끝까지 낯선 지문으로 훈련하는 것 등이 추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파이널 강좌에 대해 너무 기대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특정 강사를 따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 이 파이널 강좌 하나로 이 강사의 모든 걸 습득할 생각이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파이널 강좌에 쓰는 단어 자체도 이미 상반기 혹은 중반기 강의를 듣고 왔다는 가정을 하고 막 워딩을 쓰기 때문에 찍먹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찍먹이 가능한 강의를 꼽자면 대성에서는 유대종의 미, 메가에서는 전영태 선생님의 수능 국어집, 이투스에서는 김민영 선생님의 파이런 정도가 해당되고, 우기분이나 아수라 일지라도 이런 강좌는 강기분, 세기분 혹은 오르부카이스 같은 기본 강좌를 들은 채로 들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강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막판에 불안하니까 이런 파이널 강좌를 듣고 싶은 마음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웬만해서는 그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시간보다 혼자 실무 한 해 더 풀고 낯선 독서지문 5지문 더 푸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파이널의 EBS 정리 강좌를 들어볼 수 있겠는데, 앞서 영역별 우선순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EBS 정리 강좌는 여러분이 상반기부터 꾸준히 듣고 정리했었어야 합니다. 듄탁의 OVS, 강민철의 EBS, 검성경의 고농축 EBS 등으로 정리를 이미
9평 전후로 해서 다 했었어야 하고, 이외에는 이 정리된 교재를 계속 회독하는 게 좋으나 아직까지 EBS를 안 했다면 엄성경 선생님의 초고농축 EBS나 아니면 전영터 선생님의 EBS 파이널 집중으로 정리를 빠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압축 강좌도 지금까지 EBS를 공부 안 한 사람에게는 하반기에 들어도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해서 이 파이널 컨텐츠에 넣었고요. 자, 이제 네 번째로 엄매, 특히 문법 최종 정리 강좌를 파이널에 들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철 선생님이나 김동욱 선생님, 전영태 선생님 등은 따로 이 파이널 문법 정리 강좌를 빼서 수업을 하고, 이대종 선생님이나 김승리 선생님 같은 대성 계열 선생님들은 파이널 강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양도 뭐 6강 남짓수록 부담스럽지 않은 양일 테니 빠르게 들어도 좋고, 이미 본인이 개념 강의로 단거나 잘 해놓고 문제 많이 풀어서 따로 들을 필요 없다면 스킵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막판에 국어 인강이 효과가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널 컨텐츠 소개하는 걸 마칠 거고, 이제는 여러분의 하반기 국어 인강 커리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상반기 중반기 영상과 마찬가지로 독서 문학을 따로 들은 학생들, 그리고 독서 문학 한 강좌를 그냥 풀로 들은 학생들, 마지막으로 5등급 이하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독서와 문학을 서로 다른 강사를 수강한 이런 학생들의 커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학생들은 독서, 문학, 화작, 엄매를 영역별로 다른 강사를 수강을 했을 텐데, 이제 이렇게 다른 강사를 수강했다는 거는 사실 인강은 적게 최대한 나한테 맞는 것, 효율적인 것만 듣고 그 다음부터는 혼자 하겠다는 의미가 내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파이널 강의를 듣는 게 되게 효과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이제 실전모의고사, 이감, 상상, 한수 같은 거 주당 2, 3회씩 풀고, 그리고 기출문제 연도별로 뽑아서 복습하고, 이때 기출문제집은 마다를 1권 같이 모의고사 형태로 된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EBS 문학 이나 EBS 독서 배경지식 이런 것들 스스로 정리한 거 있죠? 인강 들으면서 이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사설 주간지인 간슬개, 상상력, 한 주 같은 것 중에 하나 잡고 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파이널 어떤 강사의 커리를 쭉 따라가는 게 이 학생들에게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가 독서는 A라는 강사를 듣고 문학은 B라는 강사를 들었는데, 파이널을 A라는 강사를 들으면 그 문학을 A를 안 들었는데 그게 잘 이해가 되겠냐고요. 안 들었던 것들을 새로 배우는 거니까 또 거기에 노력이 들어가고, 그 인강 듣는 걸 복습하는 시간이 많이 들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파이널을 과감하게 안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안해서 파이널을 듣고 싶다고 한다면 자기가 독서를 들었던 그 강사의 파이널을 듣는 게 그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강민철 선생님의 강기분 독서를 들었으면, 강기분 세기분, 그러면 이제 우기분을 듣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원준 선생님의 그 브레인 크래커나 리트 단백질 이런 것들을 했으면 당연히 이원준 선생님 거 모의고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나마 독서 강의를 들었던 강사의 파이널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한 강사 풀커리를 따라간 분들의 마지막 커리큘럼을 짜드릴 건데, 제가 파이널 강좌를 전부 다 듣는다는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커리를 짜긴 했지만, 사실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파이널 강좌를 듣더라도 예를 들면 6, 9평 분석해주는 것만 듣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약한 파트만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파이널 강좌도 효율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막판으로 갈수록 거듭 얘기하지만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합니다, 국어는. 자, 첫 번째로 메가스터디 먼저 시작을 할게요. 메가스터디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강사는 강민철 선생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영역별로 여러분이 10월과 12월에 이런 것들을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적어놨는데, 파란색은 필수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세 가지 포인트를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독서와 문학의 1순위와 2순위가 살짝 다르죠. 독서 같은 경우에는 2순위 양치기가 있는데, 문학은 강기분, 세기분, 복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기분에서도 이제 올해 6, 9평과 함께 다시 마무리해 봐야 될 기출들을 다루잖아요. 근데 독서는 이제 그 정도 보고, 그리고 낯선 지문을 푸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또 강민철 선생님도 그런 의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기분투에 낯선 지문들을 꽤 많이 수록하셨죠. 저도 이제 거기에 맞게 계획을 짠 거고, 이제 반대로 문학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기분에서 기출을 보더라도 그래도 강기분, 세기분을 복습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현대시, 고전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읽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각각의 포인트들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엄매 화작 파트에서 강민철의 파이널 언어 총정리라는 게 6강째가 있는데, 여러분이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이걸 통해서 문법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강기분은 했는데 세기분을 안 한 학생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기분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우기분에도 세기분에서 다루는 중요한 지문들이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기분을 통해서 독서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반대로 경우에는 강기분은 했는데 세기분을 안 했다고 하면 저는 우기분보다는 차라리 세기분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할 강사분은 메가스터디의 김동욱 선생님입니다. 김동욱 선생님도 제가 영역별로 여러분이 하반기에 이런 것들은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적어놨고, 파란색은 필수가 아닙니다. 영역별로 중요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전 모의고사 파트에서 바탕 모의고사 외에 다른 걸 푼다고 하면 저는 이감 모의고사를 푸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독서 영역에서는 여러분이 장클래스 본교재를 하면서 이제 바탕 모의고사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클래스 본교재를 하고 계실 텐데, 등급이 낮은 분들 중에 아직 일치 클래스를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일치 클래스 본교재 그리고 연필통과 병행해서 공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1, 2등급 중에 아직 월클래스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역시 장클래스와 병행해서 월클래스를 하셨으면 한다고 해서 제가 4번 양치기 월클래스를 넣어 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일치 월까지 너무 잘 따라오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17학년도 2, 3학년도까지 7개년 6구 수능 기출에 대한 학습을 적어 놨는데, 올해 실천 파이널이라고 김동욱 선생님이 올해의 6편과 9편 그리고 작년의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서 수능 전에 마지막 정리를 해주시는 강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7개년을 적어놨지만 사실 작년과 올해 그리고 한 19학년도, 20학년도 21학년도 이렇게 3개년 정도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물론 7개년을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시간이 없다면 당연히 올해와 작년, 그리고 좀 더 여유가 되면 19학년도까지, 더 여유가 되면 17학년도까지 기출을 복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문학도 1번에 제가 7개년 문학을 적어놨지만 실전 파이널이랑 같이 병행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최근 기출 위주로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김동욱 선생님 수강생들 중에서 다른 강사의 문학을 곁들여서 공부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같이 복습을 해줘라 라고 해서 제가 4번에 넣어놨고, 그 다음에 언매 화작 같은 경우에도 언어와 매체 파이널 클래스라고 해서 5강짜리 강좌가 있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마무리에 문법 개념을 총정리를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강사분은 메가스터디 전영태 선생님인데요. 역시 영역별로 제가 나눠놨고 파란색은 필수가 아닙니다. 이제 실전 모의에서는 당연히 전영태 선생님 모의고사를 푸는 게 좋겠죠. 여러분은 전영태 선생님의 1년 풀커리를 따라간 분들이니까 그래서 전영태 모의고사 외에 다른 것들 추가해서 풀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나 문학에서 두 가지만 좀 언급하고 싶은데, 첫째로는 여러분은 이제 나기출 이제 회독하는 걸로 마지막 기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3회독이 되겠죠. 이미 1, 2회독은 이미 상반기에 한번 중반기 한번 했으니까 3회독이라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EBS 올 파이널이라고 있죠. 이게 EBS 문학 전 작품에 대한 정리, 그리고 EBS 독서는 선별해서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역시 필요하신 분들은 잘 들으면 좋겠고, 역시 전영태 선생님도 파이널 언어 특강이라고 해서 짧게 문법을 다 정리해주는 강좌가 있는데, 여러분 여유가 된다면 이 강의로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대성마임의 국어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알아볼 선생님은 유대종 선생님입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역시 영역별로 제가 제시를 해놨고 파란색은 필수가 아닙니다. 먼저 독서 같은 경우에는 유대종의 미가 독서 파트는 기출이 많고, 기출을 여러분이 체화서나 주간지를 통해서도 학습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따로 기출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유대종의 미를 제대로 따라간다면. 워낙 기출이 많이 독서는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낯선 지문들을 많이 접하기 위해서 사설 주간지를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의고사를 많이 푼다든지 하는 식으로 낯선 지문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독서 파트에서 제가 국치독, 기실의, 진또배기, 라인을 선별적으로 복습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유대종의 미를 복습하고 또 양치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걸 전부 다 복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선별적으로 복습하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이제 라인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을 넓혀주는 측면의 강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EBS 독서 배경식 콘텐츠랑 병행해서 여러분이 마무리에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독서와 달리 워낙 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문학 도구정리 강좌, 기실의 진또배기를 복습하는 게 제가 2순위에 넣어놨고, 유대종의 미 같은 경우에서도 OBS에서 배운 EBS 문학 작품을 선별해서 정리해주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OBS 교재를 통해서 전작품 공부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엄매화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해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다면 뭐 스팀팩이라든지 언어 매체 문풀반 이런 컨텐츠를 이용해서 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대성마이맥 선생님은 김승리 선생님입니다. 이제 김승리 선생님 커리도 제가 이렇게 영역별로 마무리 여러분이 했으면 하는 걸 제시했고, 파란색은 필수가 아닙니다. 실전 모의고사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런웨이나 한수 같은 김승리 선생님이 제공하는 컨텐츠 모의고사 위주로 하겠지만, 추가를 한다면 전 이간 모의고사 정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수라 일지라도가 파이널 강의 중에서도 완전성이 있는 강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워낙 풍부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 하기에도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추가로 넣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넣고 싶었던 거는 먼저 문학 파트에서는 두 개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오로부카나 DNA 허들 문학에서 배운 것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총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총복습이라는 게 뭐 교재를 뭐 다시 뭐 새로 사서 풀어보라 이게 아니고, 그냥 풀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지금까지 뭘 배웠고 영역별로 뭘 알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아수라 일지라도에서 정리를 해주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오로카나 뭐 허들이나 이런 데서 있던 걸 종합해서 다시 한번 문학은 기출 위주로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총정리 과제 물음표가 적혀 있는 건, 이거는 제가 총정리 과제를 보지 못했어요. 올해 이게 EBS 연계 지문들 위주로 교재가 구성됐는지 아닌지를 몰라서 제가 물음표를 쳤지만, 아마도 EBS 연계된 문학 작품들의 문제들이 많이 수록될 것 같긴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아수라 일지라도에서도 워낙 많은 지문들을 제공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부족하면 여러분이 사설 주간지, 간쓰기 같은 거를 통해서 양적으로 마무리까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카, DNA, 허들 선별적 복습이라는 거는, 오로카나 DNA를 뭐 이걸 다 복습하라는 게 아니고, 아수라 일지라도에서 배운 것들 중에 관련된 것들을 오로카나 DNA를 찾아볼 수 있다는 의미이고, 허들 같은 경우에는 또 EBS 독서 배경지식 컨텐츠 3번이랑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면 엮어서 같이 복습하라는 의미로 적어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강사는 대서마이맥 김상호 선생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영역별로 제가 여러분이 끝까지 끝냈으면 하는 것들을 제시를 했고, 파란색은 필수가 아닙니다. 김상호 선생님은 그림 모의고사라든지 상상 모의고사로 수업을 진행하시지만, 여러분이 추가한다면 전 이간 모의고사를 추가로 풀어봤으면 해서 이렇게 넣어놨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피니시에서도 워낙 많은 양을 제공하고 퀄리티 높은 것들을 제공하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추가를 한다면 뭐 상상력이나 뭐 간쓰기 같은 사설주간지에 있는 지문들로 또 양을 보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릿 같은 거 안 풀었으면 그런 것들로 양을 또 채울 수 있겠죠. 어쨌든 양적으로는 많이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마무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독서는 문학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피니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학개념 매뉴얼이라든지 문학로딩이라든지 아니면 유네스코 독학서 기출을 통해서 공부했던 거를 총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각 갈래별로 현대시, 고전시, 현대소설, 고전소설별로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읽을지를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이제 듄타케를 통해서 EBS 작품을 암기하는 것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상호 선생님 커리에서 엄매화작은 문제를 많이 풀게끔 커리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엄매론 서장론 복습하는 것과 별개로 뭐 그릿 11 같은 엔제로 충분히 양적으로 가져가는 게 김상호 선생님의 의중과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등급 이하 학생들이 이제 마무리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전제는 제가 중반기에서 5등급 이하들이 어떻게 중반기를 보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다 하고 왔다는 가정하에 커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5등급 이하분들이 중반기에 했어야 하는 것, 그리고 하반기에 남은 기간 해야 될 거를 이렇게 비교해서 적어놨는데요. 여러분은 중반기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안 풀었어도 상관없지만, 이제는 진짜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주 1회 실전 훈련은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감이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놨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중반기에 7개년 이상의 기출을 가지고 어휘 찾고 지문을 이해하는 것 위주로 공부를 했잖아요. 뭐 독해 스킬이나 아니면 뭐 선지 분석 이런 것보다는 이것과 함께 이제 EBS 특수한 사용 설명서로 배경 지식을 확충을 했을 텐데, 이제 하반기에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7개년 기출 위주로 독서는 복습하는 게 필요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EBS 특수한 사용 설명서
이제 반복하는 거, 회독하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등급대와 다르게 여러분은 파이널 강좌를 들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특히 독서에서 특별한 문풀 스킬을 지금 배운 게 아니고 중반기 내내 독해력을 올리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이 파이널 강좌 하나로 최근 수능 국어의 트렌드와 그리고 독해하는 방법을 강의로 배워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은 예외적으로 파이널 강좌도 추천을 드리는데, 대성에서는 유대종 선생님의 유대종미를 추천을 드리고, 메가에서는 전영태 선생님의 수능국어집, 이투스에서는 김민정 선생님의 파이란이라는 강좌를 추천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린 강좌들은 다른 파이널 강좌들과 다르게 후속 강좌를 듣지 않아도 바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강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따로 기출문제집을 사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한 강사 잡고 그때 한 강사라는 건 제가 유대종, 김상훈, 강민철 이렇게 정해놨죠. 이분 중에 한 분 잡고 그냥 문학 커리를 기초부터 쭉 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쯤이면 그게 끝나가야 하고, 그리고 EBS 문학도 제가 정리하라고 했죠. 뭐 OVS나 듄타케나 뭐 강민철의 EBS나 엄성경의 뭐 EBS나 이런 것들로 중반기 했다면 당연히 마찬가지로 7개년 기출 위주로 여러분이 복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EBS 문학 정리 강좌도 복습을 하셔야겠죠. 뭐 강의를 다시 들으라는 게 아니고 교재로 빠르게 복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여러분이 파이널 강좌 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던 유대종의 수능국어집 파이란 같은 걸 통해서 문학도 또 추가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사설주간지도 여유가 되면 풀면 좋겠는데 뭐 간쓰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보통 EBS 연계 지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이미 EBS를 열심히 공부를 한 축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설주간지를 풀 자격이 이제서야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화작 강의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5등급 이하들이 뭐 화작은 그냥 읽고 푸는 건 줄 아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화작도 토론이나 토익, 뭐 발표 이런 것마다 읽는 방식들이 다 있기 때문에 화작 강의를 꼭 들어보시고, 화작 기출 10개년 풀고,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면 저는 화법과 작문 스팀팩이라는 유대종 선생님의 교재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정도까지 하시면 여러분이 아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상으로 2023학년도 하반기 국어인강 공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수학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